안녕하세요. 노동법 시험 정말 얼마 안 남으셨죠? 시험 준비에 한창이실 당신을 위해 오늘은 정말 중요한 판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전적에 관한 대법원 9-1695 판결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근로자가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소속을 옮겨서 일하게 되는 경우, 이걸 전적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특히 왜 근로자의 동의가 중요한지, 또 그 동의는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목표는 이 판례를 통해서 전적의 법적 의미랑 유효 요건을 확실히 이해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판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그룹 계열사 간의 인력 이동이 많은 환경에서는요, 이 전적 명령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하죠. 그러니까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이 어떨 때 유효하고 또 어떨 땐 무효가 되는지 그 핵심 기준을 오늘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판결문에서 말하는 전적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그냥 같은 회사 안에서 부서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전근이나 전보 이런 거랑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판결에 따르면 전적이라는 건 단순히 근무 장소나 부서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일단 합의하에 끝내고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다시 맺거나 아니면 아예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님의 법적인 지위 자체가 넘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아, 사장님이 법적으로 바뀐다? 그렇죠. 나한테 업무 지시를 하고 월급을 주는 주체가 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변화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끔 뭐 동의 없는 전적이 관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인정되려면요. 그 관행이 그냥 오래된 수준을 넘어서 거의 뭐 규범처럼 명확히 승인되거나 회사 내에서 아무도 이의 없이 받아들여서 사실상 제도로 확립된 정도여야 해요. 법원이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시험에서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합니다. 아, 사용자가 법적으로 바뀐다는 거, 그게 핵심이군요. 명확히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던데요. 같은 기업 그룹 내 계열사끼리 전적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두면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논리인가요?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이 판례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원이 어떻게 봤냐면요. 같은 그룹 내 계열사 간 이동은 서류상으로는 회사가 바뀌는 거지만 실제 업무를 지휘하는 주체라던가 기업 문화 같은 실질적인 근무 환경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입사할 때나 아니면 근무 중에 근로자로부터 미리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두었다면 나중에 전적 명령을 내릴 때마다 일일이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한 거죠. 뭐랄까, 그룹사라는 특수성을 좀 감안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룹사라는 특수성,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 포괄적 사전 동의라는 게 그냥 뭐 입사할 때 회사의 모든 명령,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구면 다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 왠지 시험 문제로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바로 그 점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법원은 그렇게 안 봤어요. 우리 근로기준법 보면 근로계약 맺을 때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 임금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취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포괄적 사전 동의가 유효하려면 아주 중요한 요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1. 앞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요. 이때 여러 회사를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그 회사들에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 역시 명시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모든 명령에 복존한다 이런 식의 동의는 이 전적이라는 중대한 결정에 대한 동의로는 볼 수 없다. 이게 법원의 아주 확고한 입장입니다. 와, 정말 명확해야 하는 거군요. 단순히 따르겠다 정도로는 어림도 없네요. 그럼 이제 이 사건, 9-1695 사건에서 근로자가 입사 때 썼던 서약서 있잖아요. 거기에
전근, 출장, 기타, 귀사의 명령에 불평 없이 절대 복종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왜 포괄적 동의로 인정받지 못했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은 그 서약서 문구는 어디까지나 현재 소속된 회사, 그러니까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한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의 전근, 부서 이동 같은 거나 출장, 같은 그런 업무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미이지 아예 지금 회사와의 근로 계약 자체를 끝내버리는 전적 명령까지 동의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옮겨갈 회사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할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그룹 내에서 직원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명확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 없이 내린 전적명령은 부당하고 이걸 따르지 않았다고 해고한 것 역시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당신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딱 이거 같습니다. 첫째, 전적은 사용자가 받기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필수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둘째, 예외적으로 같은 그룹 4계열사로 전적시킬 때 포괄적 사전 동의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이건 전적 대상 기업과 그 기업에서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제시된 경우에만 한정된다. 그리고 셋째, 입사할 때 그냥 회사의 모든 명령에 따르겠다는 식의 일반적인 서약만으로는 유효한 전적 동의로 볼 수 없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죠. 요즘 기업 환경은 훨씬 더 복잡해졌잖아요. 뭐 플랫폼 노동도 있고 계열사 간의 관계나 협업 방식도 정말 다양해졌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실질적인 업무 지휘권의 변화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포괄적 사전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석되고 또 발전해 나갈지, 이런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관련 쟁점들을 더 공부하시면 아마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